여러분이 종이접기로 만들어 본 가장 멋진 작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접을 수 있는 타이어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일상의 물건 중 종이접기 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접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이접기 공학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이접기 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접기 공학이라 함은 아마 종이접기는 다들 익숙하죠. 그쵸? 종이접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이접기에 공학이 붙는 순간 좀 어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종이접기와 공학이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오늘은 종이접기가 어떻게 하면은 공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찬찬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접기 하면은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요런 거지 않을까 해요. 이거는 로버트 랭이라는 분의 뻐꾸기 시계 작품인데요.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학자가 봐도 너무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 모든 디테일들 혹시 보이나요? 이 솔방울, 이 뻐꾸기, 거기다 이런 장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장의 종이로, 그것도 정사각형의 종이로 절대로 칼도 되지 않고 풀도 되지 않고 오직 접어서만 이걸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그 사람들의 기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어렸을 때 종이접기를 해본 사람도 그냥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이 정사각형의 종이를 어떻게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될까?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아마 종이접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카미야 사토시라는 분의 그 용이라는 작품인데, 보이나요? 이 엄청난 디테일들, 이 비늘 하나하나, 이 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똑같이 정사각형의 종에서 시작을 했고 절대로 칼도 되지 않고 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종이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이접기를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더 멋있게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런 패턴을 설계를 해서 이 패턴과 이 모형을 연결하는 기술, 어떻게 하면 이 3차원 형상을 이 패턴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3D 프린터들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써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3D 프린터가 있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이런 3차원 형상들을 만들 수 있었죠.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은 3D 프린터 얼마나 복잡하고 비싼 기계예요. 하지만 종이를 접는다면은 그런 것들 없이도 이렇게 손 안에서 다양한 3차원 형상들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디자이너들이 좀 감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죠.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술록 얘를 접을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보죠. 이게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좀 막막합니다. 있는 도면을 따라서 접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처음 창조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보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종이접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술록을 우리가 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종이접기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냈죠. 결국에는 이 종이접기는 뼈대의 조합이구나. 이 막대기들, 다리를 이루는 막대기, 몸을 이루는 막대기, 이런 막대기들의 조합인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알아낸 게 결국 이 막대기는 이 종이접기 구조에서는 그냥 동그란 원이구나. 그렇죠? 생각을 해보죠. 다리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는 이 원을 뭉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원의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원의 조합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정립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버트 랭이라는 박사님이시고, 지금 칼텍에 있고 나사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감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대단해졌어요. 지금 이것도 2008년인데 지금은 한참 더 발전을 했죠. 근데 2008년에만 해도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게 3D 형상을 그냥 넣는 거예요. 컴퓨터 상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 3D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물론 이걸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접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디자인하신 분은 실제로 이걸 접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즉 우리가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은 이제 접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상 종이접기는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 어떤 복잡한 형상이라도 종이만 충분히 크다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종이접기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내용이죠. 근데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종이접기는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예시를 드린 게 요 치킨 박스인데요. 우리 보면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그러면은 뭐 플라스틱 상자에도 많이 오지만 이런 치킨 같은 거 시키면은 꼭 이런 상자에, 종이 상자에 옵니다. 아니면은 택배 시키면은 종이 박스에 오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과학적 그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택배 상자 상품 생각해 봐봐요. 엄청 가볍죠? 근데 이거를 박스처럼 조립을 하는 순간 저희가 아무리 무거운 걸 쌓아도 잘 그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또 필요 없을 때는 걔를 해체하면은 또 이렇게 접어 놓을 수가 있죠. 치킨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치킨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필요 없어지면 간단하게 접어치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접는 순간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딴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무 상자, 철 가방, 플라스틱 상자 어떤 걸 해도 이만큼 가볍게 또 필요 없을 때는 이만큼 쉽게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즉 종이접기라 함은 우리는 뭐 학접기, 배접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고 일종의 여기 이 접는 선 하나하나가 다 기계 관절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힌지가 별게 아니라 그냥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에 보면은 경첩 달려 있죠. 경첩들을 힌지라고 하고 또 로보틱스에서는 조인트라고도 하는데 결국 종이접기라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조인트들, 로봇에 보면 관절 아니면 문의 경첩 같은 것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베어링도 끼고 핀도 받고 조립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냈던 걸 그냥 단순히 접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효과는 그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즉 종이접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복잡한 기계 구조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종이접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접을 때 아니면은 이 담요를 접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담요를 어떻게 접으면은 딱 장롱에 예쁘게 잘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 텐트를 어떻게 접어야 주름 없이 예쁘게 접을 수 있을까?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어떻게 접어야 최대한 주름 없이 그리고 빠르게 접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종이접기 공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즉, 종이접기 공학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종이접기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앞서 얘기했듯이 종이접기라는 게 단순히 종이로 학접고 배접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삼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자 그리고 필요할 때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자 또 아주 복잡한 기계 메커니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공학적인 공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접기는 무게도 엄청나게 가볍고 형상의 변화,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적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지만 이 종이접기 가변형 바퀴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가미 트랜스포머 휠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리가미라 함은 종이접기를 공학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고요. 트랜스포머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양이 변하는 뜻이고 바퀴는 이제 그냥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공학자들이 항상 연구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는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혹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연구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목표가 명확히 없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물론 좋은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자라면은 그런 아이디어 다음에 꼭 나와야 될 거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즉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종이접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을 위한 트랜스포머 바퀴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는 왜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모양이 변하는 바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거는 너무 사실 쉬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큰 바퀴가 있으면은 높은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겠죠. 좁은 틈이 있으면은 작은 바퀴면은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바퀴의 모양을 마음대로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시킬 수 있다. 즉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바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는 그럼 왜 종이접기를 쓰나요? 이걸 딴 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즉 우리 변신 로봇 그 남자 친구들은 변신 로봇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조인트 쓰고 링크 쓰고 하면 되는데 왜 종이접기를 써야 되나요? 또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큰 형상 변화를 무엇보다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즉 이거 하나 만들려면 필요했던 수많은 링크 조립하는 뭐 링크, 조인트, 베어링 다 필요 없이 그냥 종이를 접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가볍죠. 그리고 형상 변화도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연구의 목표는 이런 장점을 한번 가변형 바퀴에 적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연구라는 건 항상 질문의 연속이에요. 이 오늘의 주제도 질문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다락방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연구라는 것은 사실 그거에 대한 연속이에요. 그냥 질문을 계속하면 그게 연구입니다.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으면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또 답을 찾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모양이 변하는 바퀴, 종이접기를 쓰면 좋겠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종이접기 패턴을 써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되는 핵심 원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념 스케치,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보는 건데 저는 바퀴를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건데 보면은 바퀴라 하면 굴러가야 되니까 당연히 바퀴 축이 있어야죠. 그리고 바퀴 몸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옆에서 밀면은 위아래로 튀어나오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계 이런 지렛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배운 친구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퀴가 하중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무거운 거를 보통 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옆에서 밀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튀어나오게 만들면은 옆은 아주 작은 힘으로 밀어줘도 이 위아래로 튀어나오는 힘은 아주 단단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즉 기계적으로 저희는 그 기계적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바퀴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 때, 모양이 변하는 바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이 원리를 달성해야 됩니다. 힘 전달의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레고 블럭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공학을 한다는 거, 무언가 설계를 한다는 거는 레고 블럭 조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레고 블럭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논문도 쓰고 뭐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수많은 레고 블럭 중에 무엇이 우리한테 가장 맞을 것인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걸 어떻게 하지 찾다가 이런 워러밴 패턴이라는 이런 패턴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직볼이라고도 하는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딱 되는 거죠. 옆을 미니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네. 그래서 이걸 쓰면은 딱이다.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공학자들은 절대로 이거 인터넷에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아요.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을 하죠. 그래서 최소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본 유닛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 유닛, 단위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3 곱하기 8로 딱 배치를 하니까 딱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가운데 이 림이라고 부르는데 바퀴 몸통이 필요하고 또 바퀴의 옆에 모양 변화를 만들어줄 이 지지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8이고 그럼 왜 8개입니까? 3은 그쵸 3열 아까 3개인데 왜 8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10개도 되고 6개도 될 것 같은데 6개는 좀 바퀴로 쓰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너무 덜컹덜컹 거리지 않나 였고 10개로 하니까 얘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접기도 힘들고 그래서 적당히 8개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해서 8개에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쭉 밀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를 아까 이 패턴들 조립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전체 시스템으로 조립하는 일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연결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레고 블록을 조립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연결이 어렵다. 이것도 연결이 가장 어려웠어요. 보면은 바퀴 몸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바퀴여야 되잖아요. 바퀴축이 필요하거든요. 바퀴축과 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이때 당시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게 이 모양이 변하는 바퀴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끝단을 보면은 이게 좀 자기 멋대로 생겼죠? 근데 더 절망적인 거는 바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럼 얘도 바뀌어요. 그럼 문제는 얘를 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퀴축과 잘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대학원생이었었는데 뭐 정답은 쉽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절망적이었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 드리자면 6개월의 고민의 고민 끝에 나온 정답은 여기 끝단에다가 요런 간단한 모형을 붙이니까 이 끝단이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즉 바퀴의 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끝단은 항상 팔각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허브 구조를 설계해서 여기다 딱 갖다 붙이니까 아주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바퀴 구조가 나왔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역시 공학자들은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공학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 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접기라는 거는 사실 모두 다 수학이에요. 이 점 하나하나 지금 공간 좌표를 그 좌표계를 배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공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수식으로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12개의 방정식을 풀면은 이 점의 좌표가 이 모든 점의 좌표가 이 공간상에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도 해보고 이래저래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수학을 어떻게 친구들 중에 수학을 왜 해야 됩니까? 뭐 덧셈 뺄셈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 공학을 꿈꾼다면은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우리가 디자인한 바퀴가 잘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해석이 되면 좋은 일이 여러 가지 패턴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접어서 확인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노가다겠어요. 하지만 수식이 완벽하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구조역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셔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 배우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중이 인가가 되면은 어, 어느 부분부터 부서질 것인가를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있을 때 얘가 강하게 눌리면은 여기서부터 변형이 됩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고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 했죠.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여기까지가 바퀴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고민은 바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퀴를 물론 이건 종이접기 구조예요. 하지만 종이접기라고 해서 진짜 종이를 가지고 만들면은 바퀴로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종이접기처럼 잘 접힐 수도 있고 또 바퀴로 쓸 만큼 질기고 단단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접기 장난감 중에 좀 그 물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좀 단단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그 제품들을 보면은 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종이접기에다가 코팅을 한 종이에다가 점선을 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종이를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코팅질을 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 커터로 이렇게 딱딱딱딱 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런 종이 모형은 딱 예쁘게 장식용으로 두는 거지 이렇게 바퀴로 쓰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바퀴로 쓰다 보니까 특히 이 허브 연결되는 부분이 다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부서지고 고장나고 그래서 이거를 찢어질 때마다 다시 만들어서 붙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떠오른 방법은 이런 비닐에다가 그 페트병을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비닐 보면은 되게 잘 접히잖아요. 하지만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질겨요. 거기다가 우리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페트병 구조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종이접기 구조이면서도 훨씬 더 단단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종이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잘 접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닐이다 보니까 바닥에 사실 굴리면은 약간 거친 면도 있고 또 바퀴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굴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닐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도 결국에는 찢어지고 결국에는 또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반년 넘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잘 접히고 그러면서도 질겨서 찢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가공도 쉽고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한 곳에 있는데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6개월이 걸렸죠. 근데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해요. 네, 조금 시간을 들였으니까 정답을 얘기하자면은 바로 천이었어요. 옷, 여러분들의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인 친구들은 남학생 친구들은 아마 뭐 축구하고 막 바닥에서 구르고 막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옷 안 찢어지죠. 그럴 때마다 옷이 찢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옷을 맨날 사야겠어요. 하지만 웬만큼 해서는 안 찢어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그렇게 해도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 또 저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만약 소방서의 옷을 가지고 만든다면은 얘는 불 속에서 갈 수 있는 애고 만약 우리가 우주복을 가지고 만든다면은 우주에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했죠. 즉 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위대한 그때 이걸 하면서 세상 깨달았는데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천은 그 시실과 날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실들로 조합되어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단일 재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단일 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질긴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는 마침내 바퀴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와 이 제조 방법을 다 섞어서 마침내 꿈꿨던 그런 로봇을 만들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바퀴가 커지면 이렇게 높은 단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퀴를 줄이면은 좁은 틈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즉 앞서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것을 갈 수 있는 로봇을 종이접기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죠. 여기까지가 프로젝트의 전반부였었는데요. 이렇게 대학원생 때 요걸 만든 다음에 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연구실에 한국타이어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이런 실제 차에다가 이 종이접기 이 바퀴를 적용해 볼 수 있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이거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 였죠.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거를 실제 차에다 넣는다는 거는 진짜 전혀 다른 문제예요. 거기다가 얘는 무게도 무게지만 사람이 탄다는 거는 만약 얘 이 바퀴가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지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조기준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국타에서도 실패를 해도 괜찮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끝내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그런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프로젝트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많은 공부를 했고 불가능이라는 거는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드라이빙 랩이라는 한국 타이어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목표는 실제 스케일의 바퀴를 이 종이접기 바퀴를 실제 스케일의 바퀴로 확장해서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이런 바퀴에서 이런 험지를 갈 수 있는 오프로드 타이어 그래서 약 2배 좀 안 되는 크기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바퀴가 짓게 될 하중은 약 1톤 정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 기관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소속해 있던 서울대학교,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리고 EMV컨이라는 연기 자동차 제작사에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막막했어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 뭐가 필요한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타이어라는 거를 뭐 타고만 다녔지, 이거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종이접기 바퀴를 우리가 실제 차에다 적용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작한 거는 분석이었어요. 그냥 그럼 도대체 이 바퀴하게 필요한 그런 요건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죠. 기본적으로 하중이 필요하죠. 무거운 걸 견뎌야 돼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해요. 즉 얘가 이렇게 종이접기가 쓸려서 다 비틀려서 부서져 버리면은 그건 못 쓰죠. 즉 앞으로 전진하는 힘도 필요하고, 이 레터럴 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너링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옆으로 기우팅 하는데 이 바퀴는 이 옆으로 쓸리는 힘도 버텨줘야 돼요. 즉 이 바퀴가 옆으로 쭉 밀었더니 바퀴가 옆으로 쭉 무너진다? 역시 큰일 나는 일이죠. 즉 단순히 하중뿐만이 아니라 비틀리는 힘, 옆으로 가는 힘, 앞으로 가는 힘, 이 다양한 힘들에 대해서 모두 다 견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오늘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중간중간 그 마일스톤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옷을 만드는 천으로 만든 그런 거고요. 이 안에는 페트병 PET 소재라고 하는데, 그 PET 소재를 레이저로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민 끝에 였던 거는 뭐 딴 건 모르겠고 일단은 하중은 올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종이접기 패턴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하중 축을 넣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좀 더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다들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팔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대로는 뭐 구조는 괜찮겠지만 사람이 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고민해서 했던 게, 그러면은 팔각형이 문제면은 한번 16각형으로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아까 패턴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한 줄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16각형이 된 거죠. 다 좋았는데 얘는 너무 패턴이 또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이게 한번 하중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복잡한 부분에서 자꾸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팔각형도 안 되고 16각형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나온 게 12각형이었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패턴들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더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그래서 공학에서 흔히 하시는, 그 공학을 하시는 분 중에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디자인은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심플한 게 베스트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군더더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뺐을 때 가장 괜찮은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이거를 이제 실제 스케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한국타이어에서 도와주신 허정무 책임님이라는 분과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걸 실제 차에 껴보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하중만 버텨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가는 힘, 옆으로 비틀리는 힘, 이 모든 힘들을 버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그 차를 EMV 컨,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테스트를 했죠. 이제 이 모든 게 완성된 다음에 저희가 한 게 요 차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모양이 변하는 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세계 최초의 이런 대형, 이 큰 변압력이 가능한 이런 바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한 가변형 바퀴는, 그리고 이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바퀴는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사이언스 로보틱스라고, 사이언스 자매지 중에 좀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로서는 가장 저명한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표지 논문을 장식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 종이접기라는 게 단순히 모형을 만들거나 단순히 어떤 그냥 지도를 적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극한의 이런 응용 분야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타이어의 광고를 찍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는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이 멋진 영상을 만들어줬죠. Who creates the driving? 마침내 타이어의 매너리즘을 접고 혁신을 펴다. Who creates the driving? 한국 타이어. 네, 이렇게 해서 이 트랜스포밍 타이어라는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이자 그리고 종이접기에서도 종이접기를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큰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종이접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종이접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은 인터넷에 뭐 종이접기 공학 혹은 오리가미 엔지니어링 혹은 전개형 구조, 디플로이어블 스트럭처, 오리가미 로보틱스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정말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가능했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종료를 하려고 해요. 재밌는 영상이죠.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영상이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당시에 이 미공군 연구소 프로그램 매니저이신 데이비드 스타겟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딱 이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진짜 비행기를 접어서 다니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연구를 해라 라고 했고 그래서 저 종이접기 바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당시 보면은 진짜 그냥 바람개비 종이접기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영상도 그냥 대충 찍었어서 사실 그때 생각하면은 좀 더 잘 찍을 걸 하는 생각 들긴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걸 보여줬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이건 무슨 장난감이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쓸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은 아무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 종이접기가 여기까지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종이접기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즉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단지 그게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세 가지 질문을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질문은 오늘 이렇게 봤잖아요. 종이접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종이접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중에 종이접기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접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접으면은 어떤 것들이 더 편해질 것이고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질까요? 그런 것들 상상해서 접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한번 좀 더 공학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물건을 접고 아니면은 펴서 쓸 수 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 그렇게 문제가 정의가 됐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자가 돼서 연구를 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중에 대학원 박사 이렇게 졸업해서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공학자이자 이런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질문다락방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